25년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비염 환자 진료를 보면서 실패 없는 비염 치료를 위한 저만의 상담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염 치료 관련 내용이 4편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그동안 진료 경험에서 비염 치료가 실패하는 4가지 요소를 알려드릴 겁니다. 반대로 이것을 해결만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비염 치료가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비염 치료의 비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 경쟁자들에게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저만의 비염 환자 상담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담긴 내용입니다. 약물 복용을 아주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완치 수준의 비염 치료 효과를 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접하는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비염 치료가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잘 되고 결과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비염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검증이 다 되었고 진실로 여겨지는 원인, 진단, 치료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거의 전부가 다 알려져 있고 최근에도 계속 아주 효과가 좋은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만의 특별한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복용해야 하는 비염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아주 만족스러운 비염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필수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내면 비염을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잘못한다면 비염 치료는 실패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요소는 환자분들의 비염에 대한 인식이 바뀌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가 정해지면 지시한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염 치료는 개인마다 다 다르게 치료가 됩니다. 옆 사람이 하는 대로 했다가는 비염 치료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비염 환자는 제각기 다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알레르기 비염 환자라도 환자마다 다 다르게 치료를 합니다. 당연한 건 아니냐 하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마도 비염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를 볼 때도 이 4가지를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환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비염 치료 필수 요소인 4가지를 뼈저리게 느끼신 분은 실제 치료도 꾸준히 정말 잘하시고 효과도 정말 좋습니다. 자, 지금 또 4가지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자분들의 비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 비중격 망곡증 등 만성비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시면서도 치료는 감기처럼 약 몇 번 먹고 좋아지시길 기대하십니다. 코뼈가 휘어서 생긴 비염이 약 몇 번에 좋아질까요? 신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약 몇 번에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당연히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될 분들이 약 몇 번 복용하고 완치되기를 바라시죠. 그래놓고 임의로 치료 중단하고서 치료가 안 됐어, 재발됐어, 효과가 없었어 그냥 무시하고 하시던 대로 그냥 불편한 대로 지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염 환자가 제대로 비염 치료를 못 하신다면 노화에 영향을 주는데 노년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편 영상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배고파서 식사를 배부르려 했는데 소화가 다 되면 다시 배가 고플겠죠. 그렇다고 다시 배가 고파질 때니 식사가 필요 없다고 여기시나요? 방이 지저분해서 청소를 하는데 지내다 보면 또 지저분해지죠. 그렇다고 방이 또 지저분해질 테니 청소를 안 하시나요? 쓰레기를 안 버리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감기가 아닌 만성비염으로 진단되었다면 뭔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제 뭔가를 하셔야 하는데 뭘 하실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코 내시경 검사, 컨빔 CT, 알레르기 피검사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CT 검사와 내시경 검사는 구조 검사입니다. 해부학적 구조에 문제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은 당연히 치료가 다르겠죠. 알레르기 피검사는 기능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피검사에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나왔다면 이분이 봄에 비염 증상이 생겨서 내원하면 당연히 알레르기 비염으로 치료하면 되고 언제까지? 3월부터 6월까지 치료하시면 돼요. 이분이 가을에 증상이 생겨서 내원하면 당연히 꽃가루는 아니겠죠. 가을 일교차에 의해서 생기는 혈관운동성 비염일 겁니다. 치료는 바람막이 겉옷입니다.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라면 만약에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1년 내내 알레르기 치료를 하셔야 하는 거고 안 키우신다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는 친구나 연인이 고양이를 키운다면 그분을 만날 때는 복용하는 약을 한 달 정도 준비하시고 나서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피검사에서 같은 알레르기라고 하더라도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옵션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증상이 약간 레벨 2 정도의 환자와 아주 심한 레벨 6 환자의 치료가 같을 순 없죠. 이 내용은 다음에 제공해드릴 알레르기 비염의 방어 게임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검사 결과지를 보면 아주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분의 비강 구조와 집안 환경, 직업 등을 고려해서 환자분들이 최대 1년 동안 하셔야 되는 숙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한 숙제를 드리려고 원인을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가 정해졌다면 환자분들은 세 번째 요소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후세증 몇 번 했다, 스프레이 몇 번 했다, 약 며칠 먹었다 이러고서 치료를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신다면 코 건강은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는 환자분들마다 치료법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었지만 알레르기 비염 종류와 조합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하는 시간과 계절이 달라지고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들은 대부분 개별적인 치료 스케줄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의사도 잘 만나야 합니다. 성실하고 실력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만나셔야 하죠. 그래야 정확하게 숙제를 내줄 수 있는 실력과 꾸준히 숙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좋은 의사는 발견된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고 해결책까지 설명해주고 이끌어가는 의사입니다. 형편없는 의사도 많긴 많아요. 자, 이 모든 것을 피부염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부가 자주 지저분해지는 환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레이저부터 쏠까요? 세수도 안 하고 로션도 안 바르고 바로 약을 복용할까요? 우선 먼저 꾸준히 세수를 하셔야 하고 로션도 발라야죠. 그런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피부염이 종류에 따라 로션의 타입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세수를 며칠 정도만 하면 로션을 며칠만 바르고 나면 바로 피부가 물광 피부가 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꾸준히 세수와 로션을 발라야 하고 그래도 간혹 염증이 생기면 그때그때 잠깐 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너무 자주 복용해야 된다면 그때 레이저 등의 추가 치료를 해야겠죠. 의사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의 세수를 하고 어떤 로션을 어떻게 바를지를 정확하게 지시를 해줘야 하고 환자는 피부가 좋아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셔야 하고 환자는 이런 지시를 받았다면 꾸준히 실천하셔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FM대로 100점짜리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실패를 하겠죠. 그때만 잠깐 약물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의사는 그때그때 정확한 약물을 처방하면 됩니다. 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부를 대하듯이 비염도 대하면 쉽게 이해가 되고 동기부여도 될 것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서 정확한 숙제를 받으시고 꾸준히만 하신다면 정말 비염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